자, 여기까지 지금 경기도 1분위부터 5분위 시장까지 지금 여러분들께서 쭉 살펴보셨고요. 지금 사실은 최종본, 지금 이 부분, 제가 지금 녹화하는 부분이 이미 한번 녹화를 했다가 좀 약간 부족한 듯 싶어가지고 다시 1분위부터 5분위까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마지막으로 각 분위별 시장이 어떻게 다르게 흘러왔는지 그리고 지금 최근 추세는 어떤지 또한 앞으로 발생되게 될 부분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1분위 시장으로 넘어가 가지고요. 여행 과천시 1분위 시장을 갖다 과천시와 과천시 의 지역으로 나눴었죠. 과천시 지역은 좀 사실은 좀 강남과 비교해야 되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렸고요. 1분위 시장 지금 분당구가 2006년 1월에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상승세가 거의 없었다. 그 외 기타 지역들, 일본인 기타 지역들이 상승을 했다. 근데 그 원인은 무엇이냐? 분당은 이미 그 전에 오를 만큼 올랐고, 그 꼭지점, 임계치에 다다르니까 다른 지역들이 쫓아오면서 상승했더라. 라는 부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지역이 너무 과도하게 과열되었다 싶을 때는 그 과열된 지역을 갖다가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그 주변 지역으로 도망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전략일 수 있다. 라는 부분을 갖다가 알려주는 대목이고요. 자, 1분위 시장, 그 다음 2분위 시장. 2분위 시장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용인 수지구죠. 용인 수지구. 뜨거워질 대로 뜨거워진 시장. 이때 쫓아가기보다는 이 용인 수지구 너무 뜨거워져 있으니까 다른 지역의 시장들이 상승에 쫓아가죠. 쫓아가는 동안 용인 수지구는 오히려 정점을 찍고 하락해가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너무 시장이 과열돼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꼭지 잡으면은 바로 이런 양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타이밍에서 매수를 하는 분이 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너무 과열돼 있다 싶으면은 그 주변 시장으로 도망치는 전략을 갖다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려요. 그 주변으로 도망쳤을 때 다른 지역을 선택했을 때 이들 지역은 꾸준히 상승했다는 얘기죠. 지금 이런 부분이 1분위 시장에서도 나타났지만 2분위 시장에서도 나타나고요. 3분위 시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분위 시장에서도 실질적으로 과도하게 폭등했던 지역은 하락기를 맞이하는 반면 그 오르지 않았던 지역들은 꾸준히 상승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어느 지역인지 같이 찍으면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김포시 같은 곳.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오른 지역보다는 주변에 상승이 덜했던 지역을 갖다가 지금은 선택하시는 게 더 좋은 선택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 벌어진 격차를 보시죠. 이 벌어진 격차 570만원 그리고 여기는 1300만원 약 800만원 정도 격차가 벌어졌는데 이 줄어든 시점은 1087만원 914만원 200만원 격차밖에 안 나요. 800만원 격차 200만원 격차를 줄어드는 시점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 격차가 그만큼 많이 늘어났던 격차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죠. 주택시장이란 게 한 군데만 주구장창 가는 거 아닙니다. 한 군데가 임계치에 달하면은 그때부터 임계치에 달한 지역은 하락하고 주변 시장이 덩달아 상승해가는 그런 사례를 갖다가 지금까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보여줘 왔습니다. 자, 그 다음 4분위 시장. 4분위 시장도 마찬가지죠. 벌어졌을 때는 400, 이거랑 비교하기엔 좀 그런가요? 530만원. 그리고 제일 높아졌던 건 1100만원. 두 배가 넘게 600만원 차이가 나던 것이 줄어든 시점에서는 700만원, 900만원, 300만원 격차로 줄어들어요. 자, 이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 너무 극단적으로 올랐다라고 싶으면은 그 오른 지역보다는 약간 오르지 못한 지역으로 도망치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현재 4분위 시장까지 보셨고 5분위 시장은
사실은 5분위 시장은 누가 투자자가 들어가는 지역이 아니죠. 실수요자에 의해서 시장 장세가 이루어지는 지역이고, 다만 예외적인 부분은 양주시가 양주 옥정지구 아파트 개발될 때인가 보죠. 이때 약간 등락폭이 좀 심하게 나타났는데, 그 이후로 여긴 투자자가 개입되지 않고 실수요자에 의해서 시장이 가는 지역이다 보니까 2010년 이후로 쭉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꾸준히 상승은 하고 있어요. 상승 추세의 곡선 보이시죠? 계속 상승은 하고 있습니다. 5분위 시장이라고 상승 안 하는 곳 아니고요. 오히려 5분위 시장 재미있는 부분, 특징적인 점, 다른 지역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하락기에 5분위 시장은 오히려 상승해 간 지역들도 있다. 그런 부분을 갖다가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1, 2, 3, 4, 5분위 시장까지 살펴보셨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각각의 시장 분류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아오신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시장을 갖다가 각각 1분위 평균, 2분위 평균, 3분위 평균, 4분위 평균, 5분위 평균, 평균 거래 평단가를 갖다가 각 분위별로 나눠서 표기를 해봤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1분위 시장은 오히려 2006년부터 8년 뜨거웠던 시기에 정체기의 하락과 상승, 등락을 갖다 반복하면서 정체적인 모습을 보이고요. 2분위 시장 오히려 상승해가는 모습, 3분위 시장 오히려 더 상승해가죠. 4분위 시장 상승해가고요. 오히려 상승의 폭을 봤을 때 2006년 1월에 1분위 시장을 투자한 것보다는 2분위나 3분위나 4분위를 투자하신 게 오히려 2008년 중순쯤에 매도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오히려 2분위, 3분위, 4분위를 투자하신 분들이 성공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대목이죠. 투자비도 훨씬 더 적었고 오른 것도 보면은 500만원 예를 들어서 4분위 시장에 들어가셨다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514만원이던 게 830만원까지 상승했죠. 동일 시점으로 비슷한 시점으로 보게 되면은 1분위 시장은 잘 안 나타나네요. 죄송합니다. 1500만원이었던 게 얼추 짐작 최고점 잡아봤자 1672만원. 자, 어떤 지역을 투자를 들어갔어야 되나요? 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무조건 고점이라고 해서 뜨겁다라고 해서 달려들기보다는 여기가 인기점에 왔는가 그 부분을 갖다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될 필요가 있어요. 주변 지역 대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상승했다? 그러면은 해당 과도하게 상승한 지역을 갖다가 쫓아가기보다는 그 주변 지역에 안 오른 지역을 갖다가 선택하시는 게 여러분들께서 훨씬 더 유리한 전략이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또 보실 점이 2011년 1월을 기준으로 해서 하락기, 본격적인 하락 침체기를 갖다 맞이하게 됩니다. 2011년 1월부터 하락기를 맞이할 때 침체기, 하락기 2013년 1월까지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 하락기 시점에서도 침체기, 하락기보다는 침체기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네요. 1,500만원 안팎에서 사실은 1,500만원을 갖다 넘어갔다가 1,500만원 밑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1분위 시장의 경우. 2분위 시장도 최고 고점 대비해서 비교를 하자면 1,295만원에서 최저점 한 이쯤 될까요? 1,100, 100만원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런데 이 하락기 시점에서도 오히려 지금 1분위 시장의 하락, 2분위 시장의 하락, 3분위 시장 3분위 시장은 오히려 하락을 안 했어요. 거의 하락을 안 하고 오히려 다른 지역들 하락하는데 상승해가는 모습도 보입니다. 3분위 시장 재밌죠? 4분위 시장 오히려 다른 애들 다 하락할 때 조금씩이라도 상승해가는 상승 곡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826만원, 852만원. 자, 재밌죠? 4분위 시장은 더 심해요. 4분위 시장은 오히려 다른 데들 다 하락해 갈 때 상승해가는 모습, 상승폭 더 크게 나타납니다. 비교해 보자면 한 이때쯤으로 비교해 볼까요? 그 뒤로 하락 시기도 있었습니다만 4분위 시장은 624만원, 679만원. 예.
자, 보시면 이렇게 오히려 4분위 시장에서는 남들 다 침체할 때 1, 2분이 침체돼 있을 때 상승해 가더라. 상승해 가는 곡선도 보였다. 뭐 그렇다고 5분위 시장을 투자로 들어가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만큼 시장에 그 좀 투자자들이 빠지고 나서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은 오히려 경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자, 이 사례를 두고 봤을 때 우리가 투자자들이 몰리는 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다. 다만 투자자가 너무 없는 지역은 또 그런 급등의 타이밍, 상승의 타이밍도 나타나지는 않죠. 하지만 꾸준히 안정적으로 물가 상승률 범위 내에서는 상승을 해 갑니다. 자, 그럼 이제 5분위 시장까지 보셨고요. 1, 2, 3, 4, 5분위 시장 비교 차트 한번 보셨고요. 자, 이 차트를 갖다가 서울의 평균 거래 평단가를 갖다 100으로 놨을 때, 100으로 놓고 가정했을 때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시장의 격차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차트인데요. 앞서 지난 방송 다 보셨다면은 이 차트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1분위 시장이 서울의 25개 평균보다 높게 거래되던 시점도 있었습니다. 분당 같은 경우는 이 시점이 2008년까지도 이어져 왔었던 적이 있었고요. 1분위 평균으로 내다 보니까 100%를 넘어가는 시점은 좀 쭈루루 떨어져 가지고 지금 사실상 지난 서울 25개국 그러니까 4분위로 나눠서 진행했던 방송 그걸 기억하신다면은 왜 서울이 갑자기 급등했는지 바로 강북 지역이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한수 이북 지역이 폭등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때 상승했던 주된 세력이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 등 그 성북구까지 포함해서 그 당시에 좀 소외받았던 시장들이 많이 올랐었죠. 그러면서 지금 서울과 경기 1분위 가격 격차를 줄이고 지금 2008년도부터는 서울 25개구 대비 경기 1분위 시장이 90% 수준을 갖다가 유지를 해왔습니다. 90% 수준을 유지해 오는데 그 과정에서 뭐 85%대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뭐 최고 83%대까지 떨어졌었네요. 그러다가 90%대를 다시 유지해서 지금 1년, 2년, 3년, 4년째 9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90%대를 살짝 넘어갈 때도 있고요. 90%대 밑으로 떨어질 때도 있고요. 지금 경기도 1분위 시장은 서울 대비 90%대 가격대를 갖다 유지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자, 나타나죠? 자, 다음 2분위 시장도 2분위 시장은 70%대를 맞춰주면 사실은 좋겠는데 사실은 70%대에서 2010년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벌어져가지고 62%까지 떨어졌다가 뭐 많이 올라갔을 때는 70%까지도 맞춰졌습니다. 또 2014년에도 70%대를 갖다 목전에 두고 있었는데 다시 무너져가지고 최고 바닥의 시기 61%대까지 떨어집니다. 가격 격차가 그만큼 많이 벌어졌다는 얘기죠. 가격 격차가 벌어진 것은 2015년 중순부터 해서 가격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고요. 3분위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3분위 시장도 2015년 중순부터 시작해가지고 쭈르르 떨어지고 4분위 시장 마찬가지입니다. 5분위 시장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떨어지는 원인, 배경 무엇이냐? 사실상 따지고 보면은 서울과 1분위 시장에는 신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이 제한적이었어요. 그리고 신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지역마저도 사실상 초인기 지역으로 나타났죠. 유일의 신도시 같은 곳.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은 유일의 신도시가 입주하게 하면은 새 아파트 늘어나가지고 가격이 상승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고요. 1분위 시장은 아파트 택지가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고 반면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시장은 꾸준히 입주 물량이 발생되다 보니까 입주 물량에 대해서 버티질 못하고 하락해가는 그러니까 서울과 경기 1분위 시장 대비 나머지 2, 3, 4, 5분위 시장은 양극화가 지금 심해지고 있는 추세를 거치고 있습니다. 물론 2분위 시장, 3분위 시장, 4분위 시장, 5분위 시장에 속해 있더라도 신도시 지역은 이렇게 많은 격차를 벌이지 않고 있어요. 신도시 지역은 이렇게 격차를 많이 벌이지는 않고 1분위 시장과 비슷한 흐름을 갖다 보여주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별도로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신도시에 속하지 못한
기타 2분위에 속한 시장, 3분위에 속한 시장, 4분위, 5분위에 속한 시장. 이들 시장은 서울과의 양극화가 상당히 심해지고 있다. 더군다나 8월 달부터 또다시 지금 보시면 8월 이후 급격히 하락하는 게 보이죠? 8월 이후 급격히 8월 이후 다 8월 이후에요. 8월 이후에 다 마우스 따라서 보이시면 2008월이라고 나타났죠. 급격한 하락을 양극화가 더 급격하게 벌어지고 있다. 왜? 2017년 8월 달에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파리 부동산 대책이 나왔죠. 다주택자를 옥죄기 시작하니까 다주택자들이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시장 버리고 1분위 시장으로만 가는 겁니다. 경기 1분위 시장 아니면은 서울 시장. 자, 정부가 지금 가진 자들을 더 잘 살게 하고 못 가진 자들을 갖다가 더 파탄에 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파리 부동산 대책 정말 어리석은 부동산 대책이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주지해 드리고요. 자, 지금 양극화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추세다 라는 부분 나타납니다. 여기서도 재밌는 점은 양극화가 좁혀지는 시점, 서울과 양극화가 좁혀지는 시점은 약간 부동산 시장 침체기 2012년부터 15년까지 부동산 시장 침체기에는 오히려 서울과 기타 2, 3, 4, 5분위 시장의 가격 격차가 좁혀졌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맹목적으로 입지보다는 가격이 얼마냐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죠. 가격이 너무 폭등해서 임계점에 다다른 지역, 그런 지역들보다는 그 주변의 비상승 지역을 갖다가 지금 타이밍에서는 노리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보시면요. 지금 1분위 시장은 뭐 큰 문제가 없는데 2분위 시장 지금 현재 서울 대비 61% 거의 역대 없었던 만큼 하락폭이 양극화가 심해져 있고요. 물론 그전에는 최고 58%까지 벌어진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 2분위 시장 61%, 3분위 시장은 48%. 야, 3분위 시장은 역대 없었어요. 48%, 한 번 있었네요. 2009년 8월. 역대 없었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4분위 시장 39%, 뭐 최고 많이 벌어졌을 때는 35%까지도 있었지만 역대 13년간 없어왔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28%, 뭐 최고 심했을 때는 25%까지도 있네요. 하지만 이 양극화가 벌어진 원인 말씀드렸다시피 신규 입주 물량으로 인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렇다면은 신규 입주 물량이 가장 많은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의 신규 입주 물량 가장 많습니다. 특히 2, 3, 4, 5분위는 아니고 2, 3, 4분위에 그 신규 입주 물량들이 많이 몰려 있어요. 이런 지역들 입주 물량으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침체되는 지역 2018년 1월부터 12월은 경기권의 매수 최적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018년 하락, 그러니까 입주 물량으로 특히 하락하는 지역들 눈여겨봐 주시고요. 다만 서울시장은 어떠냐? 서울시장은 2018년 12월까지는 입주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2018년 12월부터 2019년 내내 송파 헬리오시티를 시작해서 강동구 쪽으로 입주 물량이 많습니다. 서울은 2019년은 상승 탄력을 받기 쉽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2018년 12월까지 얼마나 서울이 더 상승해 갈지는 모르겠지만 2018년에 서울의 상승장을 갖다 쫓아가기보다는 어쩌면 안전하게 2, 3, 4분위 시장 그 입주 물량으로 인해서 많이 힘든 시장을 갖다 노려보시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의 재산상 투자 가치 부분을 갖다 봤을 때는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현재 양극화, 서울 대비 양극화가 역대 없었던 수준의 양극화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더 벌어질 것이냐? 아니다. 2018년에 입주 물량이 폭발해서 가격 하락 시점, 이 시점이 매수의 적기다. 그리고 2019년부터는 오히려 이 차트가 분명히 다시 좁혀져 갈 겁니다. 2019년부터는요. 제 얘기가 틀린지 맞는지 2019년
2019년도에 진행되는 아포유 방송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2018년 경기도 2, 3, 4분위 시장 눈여겨봐라 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서울시장 뭐 계속 2019년까지 상승해 갈 수도 있습니다. 2018년 12월까지는 뭐 높은 상승률을 보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 양극화가 지금까지 주택시장을 봐왔을 때 끊임없이 진행되어 온 건 아닙니다. 이걸 전국 시장으로 봐도 동일한 차트가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지금 무리해서 내 집 마련을 하기보다는 내 자산 수준, 내 소득 수준을 고려해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게 지금 타이밍에선 맞는 전략일 것이다 라고 설명드립니다. 자, 사실은 제가 2014년 10월부터 아포유라는 네이버의 부동산 커뮤니티를 갖다가 개설했고요. 그때부터 주택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그제 카페원님들께 쭉 설명드려 왔어요. 그러면서 시장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폭락할 거야 생각하셨던 분들이 제 글들을 보고 맞다 생각하고 마인드를 바꾸셔서 내 집 마련에 성공하신 회원님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런 회원님들이 가끔씩 문자 한 번씩 줘요. 어떻게 잘 지내시냐고. 그런 문자 받을 때마다 전 힘이 되고요. 자, 주택시장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폭락, 그리고 양극화, 그런 시장의 장단에 놀아나기보다는 이런 팩트, 과거에 기반 팩트를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시장을 예측해 나가신다면은 보다 좋은 선택, 내 집 마련에 성공적인 전략 수립이 가능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이런 입주 물량이란 부분, 입주 물량이 과도한 지역, 어느 지역이 입주 물량이 많은 것, 과도한 것이고 어느 지역이 입주 물량이 부족한 것인지 이 부분을 갖다가 제가 다음 강의에서 한번 쭉 풀어가지고 객관적으로 이것도 수치화시켜서 이 지역이 거래량이 많은 것인지 적은 건지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실 수 있는 강의를 갖다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강의하면서 이 손톱이 또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강의 전부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은 또 3월 1일 3.1절 휴일이 있네요. 여러분 편안한 휴식 가지시길 바라고 그럼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